이글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수상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통화 결과를 서면 브리핑으로 올려놓았기에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15분부터 20분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총선 승리를 축하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전화 통화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것은 비단 청와대 브리핑 문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표현 가운데 전화 통화를 가진다. 이것이 영어 번역 투인 듯 하기도 하고 어떻든 우리 한글 문장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 문장 서술 방식입니다. 전화 통화는 가지는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됐는지 짐작은 합니다. 보통 영어로 have 동사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다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런 표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끝부분을 다시 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부분은 일본 총리와 전화로 통화를 하고 이렇게 돼야 하겠죠. 다음은 오늘 통화는 지난번 통화 후 약 1개월여 만입니다. 우선 읽기에도 발음이 잘 되지 않고 문장으로 보았을 때도 좀 어색하죠. 이것이 우리 한글 문장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 브리핑 문장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아무 불편 없이 쓰던 그런 그 글쓰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스스로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 통화는 지난번 통화 후 약 1개월여 만입니다. 이것은 그냥 통째로 다 버리고 새로 쓰는 것이 더 편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장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화는까지는 그냥 살려두면 지난 9월 15일 이후 첫 통화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은 그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상하게 그 명사를 쭉 나열한 것 같은 문장을 쓰기보다는 고쳐 써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은 선거에서 확인된 민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브리핑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죠. 그리고 자국의 대통령을 문 대통령이라고 줄여서 쓰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글쓰기입니다. 일반 국민이나 신문 기사에서는
신문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은 대통령보다 그 신문을 읽는 독자를 더 높은 상대로 상정을 해야 합니다. 독자에게만 존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문사의 주필이나 또 경영자나 혹은 실질적인 직장의 상사에게도 신문 기사를 쓸 때는 존칭을 쓰지 않는 것이 바른 글쓰기입니다. 방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하면서 대통령님이 어땠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방송 진행자는 청와대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직 시청자에게만 존칭을 쓰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부 관계는 전혀 밖에 표현이 되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고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존칭을 붙이는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매우 쉽죠.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들이 존칭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은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존칭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쓰는 것을 성가시게 생각을 해서 문 대통령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와대 브리핑은 10번 나오더라도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개를 하죠. 이번 선거를 포함 4번째 연속 승리를 거두셨는데 이는 총리의 정책과 비전, 리더십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역대 총리들의 기록을 경신하시면서 일본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시기 바란다고 덕담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부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는 있지만 엄연히 두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면 항상 맞은편에 서게 되는 그러한 관계이지요. 그래서 선거 승리를 축하할 때에도 그의 정책을 송두리째 다 지지하고 축하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 외교적으로 실패한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베 총리의 정책 중 우리에게 실리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부분을 특정해서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한 축하 전화 거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높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곧잘 덕담의 형태를 빈 충고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례적인, 그러니까 의례라고 하는 것은 예식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가 아직 젊다. 나만큼 인생 경험이 충분하지는 않다. 풍부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에게 요청받지 않은 충고를 하게 되면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역대 총리들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일본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시기 바란다. 여기에 보면 조건이 들어가 있죠. 해야 할 과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하는 그냥 그 단도직입적으로 축하하는 것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죠. 역대 총리들보다 그 기록을 경신하라고 그랬으니까 더 잘하면서 일본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기 바란다. 그러면 역대 총리들이 다 살아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나는 아베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따지면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리고 일본 총리는 한국의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의 이름이 자꾸 총리 하는데 우리의 국무총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쪽 체제에서는 한국의 대통령과 동급인 그러한 법적 지위를 지닌 그러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그 지위상의 격에도 맞지 않고 또 남의 나라의 대표에게 충고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라. 이런 그 비교격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끼리의 이야기에서 끝내고 또 그때 했던 말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좀 불리하다든지 또 이상해지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해야 하고 또 축하 전화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결론만을 콕 집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언어는 품위 있게 그렇게 해야 하겠죠. 그러자 아베 총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 전화를 주신 것에 이것도 앞에 말이 생략이 됐죠. 전화를 걸어준 것에 뭐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렇게 생략하고 쓰는데 국어 문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글쓰기가 얼마나 그 법칙에 맞게 잘 써진 것인지 잘 쓴 것인지 하는 것을 살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그 문장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축하 전화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두 사람은 함께 일하지 않겠죠. 아베 총리는 일본을 대표해서 일본 일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보조를 맞춘다, 공조한다.
이렇게는 되지만 그러한 어떤 제한이 없이, 제한 조건 없이 함께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 마지막 날 한국 음식을 먹고 피로를 풀고 기력도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아베 총리가 한국 음식을 먹었구나. 선거 마지막 날에. 일본과 우리는 음식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한국 음식을 먹었다고 하니까 우리 주의를 끄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번 선거 연설 때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압력을 가해 북한 스스로가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압력인지 모르겠지만 압력을 가해서 북한 스스로가 정책을 바꾸게 한다. 밖에서 들어가서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바꾸게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국민도 부지런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기만 하면 북한과 북한 국민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표현을 보면 방금 소개했던 그 문장과 이번 문장은 브리핑 작성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재서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가 아니고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 대통령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용부호가 잘못되어 있죠.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까지 그 따옴표가 축하 전화를 주신 것에부터 시작해서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까지 따옴표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북한 국민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라는 문장은 매우 수상하죠. 이것이 따옴표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북한이 스스로 정책을 바꾸도록 하고 북한은 국민도 부지런하고 풍부한 자원이 있으니까 하는 내용들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늘 대화로 해야 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 말의 그 앞부분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북한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잘 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한 반 이상 허물어집니다. 이 브리핑을 작성하는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보이는 한은 그렇겠죠. 어떻든 아베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국민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청와대 브리핑 작성자의 뜻이다. 일단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문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으로 고쳐 써야 하겠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역시 따옴표를 넣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총리께서 선거 마지막 날 한국 불고기를 드셨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축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도라고 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쓰게 되면 대한민국이 일본 아베 총리에게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언제나 만나고 있는 상대가 교황이더라도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위대한 5천만이 넘는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그러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가 아니라 나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나도 총리께서 선거 마지막 날 한국 불고기를 드셨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렇게 고쳐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간 총리님과 빈번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총리님과 하는 님은 빼야 되겠죠. 총리라는 것이 이미 그의 지위이고 그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존칭어를 또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아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간 총리와 또 총리께서가 아니라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칭어는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빈번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말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지요. 빈번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이것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으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브리핑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 빈번하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용어인지 부정적인 용어인지, 그리고 빈번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했다. 그런데 뒤로 가면은 이어지는 브리핑 내용과는 이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뒷부분까지 다루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불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베 총리가 선거 마지막 날 한국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선거 마지막 날 한국 불고기를 먹고 피로를 풀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내용입니다. 이 불고기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에피소드도 유명합니다. 우선 그것을 소개하죠. 2015년 11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담을 했으면서 시간도 상당히 근 1시간 정도 회담을 했으면서 그때가 시간이 낮이었고, 그런데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최의 오찬 등을 교환 조건으로 일본 측의 위안부 연내 타결을 위한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점심 따위에 국익을 꺾을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하느니 오찬을 안 먹고 말겠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상회담 때 오찬회가 보류된 것은 아베 총리를 잘 대우하면 한국 여론이 반발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케이 신문의 그 보도를 따른다면 아베 총리는 결국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제시한 그 조건을 거부하면서 그 대신에 이 회담이 끝난 후 나와서 그 인사동에 있는 식당에 가서 야키니쿠, 그러니까 불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고기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생각할 때 아베 총리에게는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다른 나라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그 한 건의 에피소드에서도 그 관계가 또 특별하게 설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 총리가 그러면은 불고기를 먹고 피로를 풀고 기운을 차렸다 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냐. 그 자료를 소개를 하면 이 책이 좀 객관적인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소개를 하죠. 이춘규 저 일본의 야욕 아베 신조를 말하다 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려서 20대에 궤양성 대장염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난치병으로 지정을 한 그러한 병으로서 아베 총리에게는 지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사이에 총리로서의 그 건강이 항상 걱정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15년 중반에 그때는 건강 불안설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술을 마신다든지 불고기를 먹는다든지 또 매운 김치를 먹고 기름진 중국 요리를 먹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밖에 일부러 내보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지병은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정설이라고 하고, 아베 총리의 이런 지병이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또 스트레스가 가장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도중에 이런 일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공직에서 사퇴를 한 일도 있고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불고기를 먹으러 갔다 하는 것은 국내 그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2017년 10월 22일 중앙일보에서는 일본 중의원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그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식 불고기집에 가서 불고기를 먹었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유세를 끝낸 뒤에 이때 한 그 연설이 마지막 연설이 북한 위기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나라를 지키겠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믿음을 얻어 확고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 이슈를 마지막까지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것인데 연설을 마친 아베가 간 그 식당이 단골 불고기집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가레야, 그러니까 코리아를 한자로 음만 따서 지은 식당이라는 것이죠. 가레야에 가서,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식당에 가서 방금 한 이야기가 북한 위기를 자기가 잘 해결하고 일본을 지키겠다는 마지막 연설, 그리고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여서 안보 이슈를 국민에게 꺼내어 호소를 하고, 그리고 모든 유세가 끝난 그 마지막 순간에 간 곳이 코리아라는 이름의 식당에 가서 한국 불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한국 불고기를 먹은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의 지병에는 이 불고기 같은 것이 의사는 권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 앞에 그걸 먹으면서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의 건강은 문제없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로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을 때 굳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는 한국 음식을 먹었다고 슬며시 덮어버리기는 했지만 이 꽤 많은 정치인이 그 속을 알 수 없는 일본 정치인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선거 마지막 날 코리아에 가서 한국 불고기를 거기서 고기를 구우면서 한국 불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 문재인으로서는 선거 마지막 날 한국 불고기를 드셨다는 그 뉴스를 나도 봤다. 이렇게 선선히 맞장구 치고 말 일은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 대화, 이 사건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